자, 봅시다. 주아는 좀 잘 쉬었어? 그냥 쭉 집에만 있었어? 시골 안 내려갔어? 할머니 뵈러 안 갔어? 할머니 계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뭐, 두 분 다? 아, 그 외할머니가 계셔? 그 외할머니가 서울에 주아 기다렸을 거 아니야. 방금 안 뵈러 갔다며. 외, 외할머니 어디 계셔? 아, 진짜? 보자. 그럼 주아 세뱃돈 좀 받았어? 그럼 주아 커피 좀 싸라 오늘. 자, 알겠지? 대답 안 하네. 자, 우리 199쪽부터 하죠. 보자. 빨리 질문 좀 받자, 1교시에. 자, 중앙 파트 27번까지 중에서 질문. 25번. 자, 표현법 파트 31번까지 중에서 질문. 31유. 지금 열심히 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활용 파트인가요? 자, 35번까지 중에서 질문. 34번. 그럴 수 있지. 설에 숙제를 하기가 좀 깍듯하긴 하셨겠죠? 뭐야? 어려워서 아니지? 어려워서? 자, 활용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뭐 34번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주아 하나만 더 찍어봐. 하나 더 해줄게. 32번. 알았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합. 자, 이제 수열의 합. 여기도 숙제죠? 그치? 자, 등차 수열의 합 파트 9번까지 중에서 질문. 4번. 6번. 생각보다 쉬운 곳에서 질문들을 하네. 또! 오케이. 전 분명 물어봤습니다. 이제 막바지 왔다가 그냥 앞에 쪽만 풀고 어려운 거는 그냥 좀 패스하고 나중에 하자. 막 질문 이러면 안 돼? 깨끗하네. 뒤에. 그렇지. 자, 등비수열의 합파트에서 질문. 3번. 3번? 13번. 또. 15번. 또.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부터 먼저 1교시에 후루룩 좀 받을게요. 그리고 아직 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기도 하고 오늘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게요. 조금 부담 없이 나갈 테니까 좀 남은 설년을 잘 좀 쉬시고 반신욕도 좀 하시고 가족들이랑 좀 즐거운 시간도 좀 보내시고 오늘은 1시까지입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질문이요. 중앙 파트에서 25번입니다. 200쪽 25번. 자, 들어갈게요.
등비 중앙의 식이 뭐지? R제곱.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뭐지? 어떤 관계식이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무대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라고 하면 B를 A로 나누는 게 뭐예요?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따르면 B를 A로 나누는 게 윤찬아 뭐야? A에서 공비 곱해야 B 아니야? 그럼 B를 A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 자, C를 B로 나눈 것도 윤찬아 뭐야? 그럼 얘네들 같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일 때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있어? B제곱은 AC라는 관계식이 좀 있습니다. 자, 세 양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라고 나와 있으니 일단 우리가 나조건을 좀 보면 거기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어요. 그랬을 때 A랑 C를 곱한 건 B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 자식을 우리가 B의 3승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조건을 여러분들이 얘는 B 3승이 1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B는 1이구나 이렇게 했죠. 자, 그럼 B가 1이었다라는 걸 통해 문제에서 물어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은 1로 처리됐고요. 다시 가조건을 보면 B가 1이었기 때문에 A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5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조건에서 B가 1이었기 때문에 A 곱하기 C라고 하는 녀석 또한 1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은 합을 알고 곱을 하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지우나 구할 수 있죠? 예, 요렇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등비 중앙 내용 살짝 쓰면서 고1 곱셈 공식 내용 살짝 곁들임 요 정도 느낌이죠? 두 번째는 요게 좀 가능합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고 자, 우리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7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윤찬이 맞죠? 자, 그런데 나는 등비 중앙을 쓰면서 B의 값이 몇인 걸 잡았냐면 1인 걸 잡았어요. 진우야,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지?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얘들아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녀석이 곱해지는 거잖아. 즉 공비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공비를 잠시만 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B가 1이면 C는 뭐겠어요? 여기에 R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C는 R이었겠지. 무슨 말 하는지 해야 되나? 공비가 R이었다라고 치면 B가 1이었으면 거기다가 공비 한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C는 R. 이렇게 내가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럼 A는 뭐였겠어, 유라? A에 R을 곱했을 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뭐면 돼? C를 R로 쓴 게 이해가 돼요? 공비가 R이니까. 그럼 A는 뭐였겠어? A에 뭘 곱해야 1이 돼? A에 R을 곱했더니 1이 됐잖아. 그럼 A가 뭐면 돼? 뭐면 돼? R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가 R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R에 관한 식으로 애초에 표현이 좀 가능하지. 그래서 양변에 R을 좀 곱해주면서 자, 얘는 R 곱하면 2가 되고요. 2R 곱하면 얘는 2R이 되고요. 얘는 2R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7R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A랑 C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공비를 구해주시면 자, 2R 제곱 마이너스 5R 계산이 안 틀렸나? 2 안 틀렸죠? 안 틀렸죠? 오케이. 2R 제곱 마이너스 5R 그 다음에 더하기 2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근데 나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잘못했지? 2R을 곱했잖아. 2R을 곱했잖아. 2R 제곱 2R 7R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5R 안 틀렸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자, 요 자식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죠? 1, 2, 2, 1 마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비가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 지금 나는 공비가
2 또는 2분의 1인 걸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랑 B랑 C가 있었는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이었죠. 만약에 공비를 2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얘가 2인 거고 얘가 2분의 1이겠죠. 그래야 2씩 곱해질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공비를 2분의 1이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얘가 1일 때 얘가 2분의 1일 거고 얘가 2였겠죠. 어차피 뭐 순서는 상관없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넘어갈게요. 내가 복습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그죠? 마지막 마무리를 잘들 하셔야 돼요. 그동안 잘하신 만큼. 31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A1 첫 번째 항이 100이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관계식을 좀 보니까 뭐 요따구로 좀 나와 있는데 보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 안 나와 있어요. 얘가 뭐 등차인지 등비인지, 그지 윤찬아? 네, 근데 나와 있는 관계식을 보면 A에 n 더하기 1 더하기 A의 n 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 녀석의 값이 같대요. 4 A의 n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6 이렇게 좀 있네.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실 수도 있죠. 문제에서 A30을 구하래. 나는 A1이 얼마라는 걸 알아, 진우야? 그럼 내 얘기 들어줘. n자리에 1을 넣으면요, 뭐 이런 식이 나오지 않나? n자리에 1을 넣으면 A2 더하기 A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4 곱하기 A1 곱하기 A2 더하기 16이잖아요. 나는 A1이 얼마라는 걸 아니까? 100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잘 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2를 구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A2를 구하고 나면 n에다가 또 2를 넣어요. 그럼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A3 더하기 A2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은 4의 A2의 A3 더하기 16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A2가 또 얼마인지를 위에서 구한 걸 밑에다 대입하면 A3가 나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둘씩 구하다가 규칙을 발견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봐 얘들아, 윤찬이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시도를 해봤어? 응? 그치,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일단 모르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럼 이런 거지. 방금처럼 이렇게 시도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 뭐야 그냥 모르겠는데, 그런 애는 시도조차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얘들아 잘 안 늘어요. 알겠지? 어찌됐건 뭔가 우리가 배운 형태랑 좀 다른 형태야. 그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얘가 제곱이잖아. 살짝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A의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자 2배의 AN에 AN 더하기 1 이렇게 있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4AN에 AN 더하기 1 더하기 16 이렇게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쌤 뭐 한 거 없어? 그냥 전개한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뭐하면 이항을 좀 시켜주면 요게 사라지면서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는 순간 이 좌변에 있는 게 진우가 봤을 때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정도인 거지.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펼쳐봤더니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요 앞에가 마이너스로만 그냥 바뀌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주어져 있던 이 식이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 값이 1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안에 있는 게 4 또는 마이너스 4면 돼요. 근데 문제를 보니 거기 단조건에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점점 진우야 값이 뭐해진대요? 작아진대요.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n, 이 값이 진우 얼마면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윤찬이 이해하는데? 됐어요? 그럼 윤찬아,
요 표현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수열 같아?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결과적으로 A에는 등차였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A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이 100이었습니다. 문제에서 뭐 30번째 항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0 넣어서 마무리. 뭐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32번입니다. 32번. 자, 거기 나와 있는 녀석을 좀 보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다음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다시 9등분하고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했대. 이와 같은 짓을 계속할 때 뭔가 반복된다는 소리네요. 12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남아있는 부분을 물어본 거네. 남아있는 부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찬, 전체 넓이 얼마지? 전체 넓이? 전체 넓이 9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시행 후에 가운데 거 제거해야지.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윤찬 얼마지? 8. 괜찮아요? 근데 그 8을 어떻게 구했어? 전체 넓이 9에서? 요걸 뺐어요. 그걸 뺐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넓이가 8이래요. 그럼 지금 윤찬이가 한 것처럼 전체 넓이가 9인데 가운데 거 넓이가 1이라서 9에서 1을 빼서 8이라고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전체 넓이가 9인데 9등분을 했고 그 중에 8등분을 내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9에 9분의 8을 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과정을 좀 보면 다시 봐봐 얘들아. 남아있는 녀석을 또 9등분해요. 괜찮아? 남아있는 녀석을 또 9등분해.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의 가운데를 제거해요. 그러면 요만큼이 또 남아있는 애들인 거죠? 그치. 그럼 잘 들어? 잘 들어? 요거 하나의 면적은 일단 좀 편하게 조금 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거 하나의 넓이가 윤찬 얼마지? 1. 그 녀석에서 요거 하나 버리는 거잖아. 그럼 남은 부분의 넓이 얼마겠어요? 9분의 8이지. 9분의 8이 있는데 그게 총 몇 개 있어요? 얘만 그 짓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얘도잖아. 8개 있는 거 보여요? 남은 8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가 8이었는데 그 다음은 뭔가 9분의 8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번 얘들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요. 전체의 넓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겠대. 그러니까 전체 넓이 9에 9분의 8을 곱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요게 남은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그 남은 부분에서 다시 9등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를 버리겠대. 그럼 남은 부분에 다시 몇 분의 몇이 살아요? 다시 9분의 8이 살겠지. 이게 좀 어려운 판단 아니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9등분했고 그 중에 한 개를 버렸으니 나는 남은 부분에 다시 9분의 8이 살겠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우야 공비가 얼마였던 거야? 9분의 8이었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1이었고요. 8이었고요.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그 전 거에 9분의 8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구조였다는 거지. 좋아 이해될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런 활용 문제들. 규칙을 볼 때 다음 번째 좀 몇 분의 몇이 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짓을 나는 12번 하자며. 그죠? 그러면 요게 첫째 항이었어요. 첫 번째 시행 후. 그러면 첫 항 8에
9분의 8이라고 하는 녀석에 지우나 몇 승? 10. 이게 첫 번째 시행후, 두 번째 시행후, 세 번째 시행후인데 그러면 첫째 항 썼고 12번째 항이니까 공비가 몇 번 들어가면 돼? 11번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아유 힘들어들. 괜찮으시죠? 그래서 9의 11승분의 8의 12승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4번이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 거야? 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애를 먹으셨겠죠. 자,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수능 과목의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시니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텐데 지금 고2가 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선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A라고 좀 치고요. 여기를 B라고 좀 쳤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 가는 과정.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배워요. 정확하게 이제 유형으로 해서. 근데 거기서는 지금 설명하는 방식 이외의 것들도 배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냥 세는 방법을. 이걸 여러분들 초딩 때 할 수도 있어요. 초딩 때 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막 1111 쓰는 거 한 번 정도는 본 기억 있지 않아요? 1111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초등학교 나와서? 잡아봐요. 보통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소리예요. 이게 A에서 B까지 윤찬아 가는 경로가 선 무한계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야? 무조건 최단으로 가는 거. 최단. 윤찬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갈까 말까 돌아갈까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그럼 볼게요. 여기 내가 1111 적은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최단으로. 몇 가지밖에 없어 윤찬아?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거밖에 없지 뭐. 여기까지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2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의 느낌인 거예요. 이해했어 윤찬? 태진이 이해했어?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가 올라가는 거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져서 여기가 세 가지.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가 오는 방법에서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된 세 가지가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여기 네 가지. 이렇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둘 더해서 1로, 둘 더해서 1로, 둘 더해서 1로 이렇게 오면 돼. 아예 안 어렵다. 그죠? 윤찬이 여기 얼마겠어? 5. 여기? 3. 여기? 7알쌍 6이겠죠?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면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오르게 6가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어떤 느낌으로 생지 이해되죠? 예. 요 방식을 그대로 이쪽에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A야, 여기가. 얘들아, 그럼 여기는 다 1111 되겠지 뭐. 111111111111 11111111 이렇게 되겠죠. 자, 진우. 여기 몇이겠어요? 2겠지 뭐. 이해되죠? 이렇게 오는 게 더해지니까. 여기 몇이겠어, 진우? 3. 여기는 4겠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맞아. 첫 번째 B1까지 오는 경로의 수는 4였나 봐요. 향 하는 거야. 향 세는 거야. 향. 진우. 네. 여기 얼마?
여기 오겠지 뭐.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네 가지가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진우 여기는? 진우야 나봐봐. 여기 얼마겠어요? 잠시만요. 네. 오 1이겠지 뭐.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아 최단. 여기 혹시 물을 푸시고 가나?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없잖아 얘들아. 뭐, 그지? 진우. 하지만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도 한 가지겠지. 뭐. 길을 부시고 갈 수 없고 점핑해서 갈 수 없고 뭐 새길로 이런 거 없어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뭐. 아 같은 논리로 치는 여기 몇 가지? 여기는 7가지. 그지 여기는 7가지. 그렇지. 여기서 오는 6가지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B2까지 오는 게 7가지인가 봐. 여기 몇 가지 진우? 한 가지. 2가지. 왜? 여기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아 이렇게 오는 한 가지랑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눈 떠서 1과 1을 더해서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진우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그쪽에 3가지. 같은 논리도 여기는? 열. 여긴 10가지. 그래서 B3까지 오는 건 10가지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세라는 의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넣어놓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막 수학적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걸 보고 규칙을 발견해라 이런 거지.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고등학생 2학년 친구라면 네 번째로 오는 게 약간 뭐 120 같아요? 몇 같아요? 13 같잖아요. 등차수열 같네요. 그죠? 느껴지는 규칙대로 가주시면 된다. 자, 문제에서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차가 3 같으니까 공차 몇 N? 3N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제 35번 문제도 원을 진짜 그리라는 거예요. 원을 여러분들이 덧칠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보통 애들이 그리기 싫어가지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그치 저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35번에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친절하게 문제에서 오픈해 줬잖아요. 마지막을 보면 야 이런 식으로 네가 그림을 그려서 하면 세 번째는 14개 정도의 교점이 있고 네 번째는 26개 정도의 교점이 있어. 그럼 그냥 나와 있는 거 저것만 보고 그냥 씨발 등차겠지 뭐. 공차 1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섣부르게 그렇게 풀면 답이 맞추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로 좀 원을 그려보라고 한 거야. 이거 수능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막 원이 좀 이렇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뭐 기한쌤 월요일에 계시고 화요일에 석호쌤 계시고 수요일에 종서쌤 계시고 그려달라고 하면 되지. 전 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은 일요일 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근데 너네가 그려봐. 알겠죠? 장난이고 알겠죠? 너네가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209쪽 봅시다. 넘어가자. 진짜 빨리 갔다. 벌써 오늘이 끝이잖아. 그죠? 현지는 맛있는 것 좀 먹었어? 현지야? 현지 자니? 현지야 맛있는 것 좀 먹었어? 그래? 내가 운명전쟁을 봤다고 얘기했나? 얘기 한번 했죠? 아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제사 지낼 땐 약간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달랐어요. 되게.
뭔가 조금 더 진심을 다해 임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윤찬, 네 옆에 있는 율. 등차수열의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A 2분의 AN 더하기 L R 뭐 씨발 아까 뭐 다 얘기하네. 뭐 그다음 제곱. 승현 등차수열 공식 2분의 그렇지. 전 저렇게 알려줬죠. 내가 언제 등차수열 합에서 R, L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등차수열 합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였죠. 그지? 첫항 가우스가 얘들아 거꾸로 해서 더했잖아요. 아마 교재에는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이라 나와있죠. 그지? 그게 이제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의 의미예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승현이처럼 저렇게 잘 얘기하셔도 되고. 태진 등비수열이야. 그렇지. 옳지. 빼기. 등비수열 합공식 뭐라고?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발전 3번 봅시다. 210쪽에. 자, 보시면 1과 23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저 녀석의 합이 144일 때 n의 값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1과 23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고 저 녀석들의 합이 144래요. 그럼 지훈이가 봤을 때 항의 개수 몇 개 있어요? 뭐라고? 1부터 23 사이에 n개를 넣었대요. 그래서 1부터 23까지 등차 수열이 됐대요. 총 몇 개 있어? 네. 거기 있는 거 전체가 총 몇 개 있어? 아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아니 1이 있고 지훈아 23이 있대. 이 사이에 1개, 2개, 3개 해서 n개를 추가시켰대. 여기까지 지훈이 이해했지? 우리 둘 다 같이 이해한 거 맞지? 그랬을 때 나는 너한테 이게 총 몇 개 있냐라고 물은 거야. 근데 23개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 말은 너가 여기에 21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 총 몇 개 있어 지훈아? 아니지 왜 몰라? 지훈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있어? 2개 추가시켰네? n 더하기 2개가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너가 봐도 좀 지훈이가 좀 이상했어? 아침이잖아.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첫항 더하기 끝항 얼마예요? 24.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걔를 몇으로 나눈 값이? 2로 나눈 값이 144다.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n값 잡히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질문하신 게 이제 발전 문제 4번. 저거 그러실 수 있는데 봐봐.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진우야, 쌤 무슨 수열 적은 것 같아? 등차 수열을 좀 적은 것 같죠? 그래, 얘들아 편하게 들어. 2, 4, 6,
8, 10. 이것도 진우야 무슨 수열 같아요? 차수. 등차 수열 같죠?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되나? 나는 등차 수열 2개를 갖고 왔어요. 등차 수열 2개를 갖고 왔어. 그 2개를 좀 더해볼게요. 진우 더하면 얼마? 3, 8, 13, 18, 23 이렇게 가네요. 이것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인? 5인.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 앞의 개수는? n 앞의 개수,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서 n 앞의 개수는? d, 즉 공차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일 거고 공차가 지금 윤찬이가 잘 본 대로 3이니까 얘는 3n 이렇게 갈 거예요. 얘도 등차 수열이죠. 2n 이렇게 가겠죠. 그럼 둘을 더한 건 몇 n 이렇게 가겠어요? 5n. 우리 시계 구조에서 연습했잖아요. 5n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몇인 등차가 되는 거야? 5인 등차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AN과 BN이 둘 다 등차래요. 둘 다 등차래. 그런데 A1 더하기 B1의 값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수열의 공차의 합이 10이래요. 윤찬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A1 더하기 B, 아이고 개똥싸가 안 되네.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가 있고요.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10까지 이렇게 있는데 봐. 우리는 저기 어떤 내용을 봐도 이 녀석의 각각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보면 야, 두 수열의 공차합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공차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해돼? 다만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건 야, 내가 너한테 두 수열을 합했을 때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이렇게 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을 적용하지 말고 이런 관점으로 좀 봐. 이런 관점으로 더하려고 좀 한번 해봐. 이런 의미인 거지. 지훈이 이해되나? 예. 그러네요. 이런 관점으로 더하려고 한번 해봐. 이런 의미인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각각이 등차면 더한 것도 등차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공차가 얼마인 거야? 그게 10인 거지. 왜 A가 넘어갈 때 B가 넘어가는 그 공차의 합이 10이라고 문제에서 오픈을 해줬으니까 얘가 10인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수열로 바라보면 얘는 10n이었던 거지. 10n. 공차가 10이었으니까. 근데 첫 장이 얼마예요? 첫 장 얼마리 진우? 첫 장 10이래요. 그럼 뒤쪽에 상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요 녀석이 몇이겠어? 얘가 9번째 항이니까. 얘가 90이었겠지. 얘가 10이었을 거고. 첫 항 더하기 끝 항 100. 항의 개수 9개 9. 900 나누기 2. 450.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 이런 느낌. 유찬이 안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진우는 테스트 잘 보고 기한쌤한테 잘 전달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월요일에 받은 거를 오늘 풀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하여튼 꼭 전달해요. 다른 친구들도 꼭 알겠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8점 문제 6번 봅시다. 자, 첫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런가 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5라고 하는 녀석과 S1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같대요. 그런가 보죠. 그럼 배운 대로 갈까요? 첫 번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 자, S5라고 하는 녀석과 S11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대요. 배운 대로 윤찬, S11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그치,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S5는 2분의 윤찬아, 첫 항 얼마지? 30.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첫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항의 다섯 번째 항은 첫 항의 공차가 네 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첫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5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첫 항 S 아이고 개똥싸가 앉아있어. 첫 항이 30. 그 다음에 11번째 항은 첫 항에 공차가 10개 항의 개수 11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하죠? 그럼 요거 얘들아 정리하면 D 나와 안 나와? D 나오겠지. 스톱할게요. 이렇게 풀어주면 쌤 근데 그렇게 한다면 SN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혹시 푼 친구들이 있나? D 얼마나 D? 좋아요? D-4 나온대요. D. D가 -4가 나온대. 근데 이게 잘 들어 얘들아 공차가 -4라는 소리 아니야. 첫째 항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30이래요. 그럼 두 번째 항은 26, 세 번째 항은 22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얘들 생각해봐. 공차가 -4면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값이 계속해서 작아져요. 그런데 누적해서 넣으면 어떻게 보면 값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가 얘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죠. 음수로. 개를 더해지는 순간 이제 값이 뭐해질 거야? 작아지기 시작하겠죠. 누적해서 더할 때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어느 순간 음수를 더하는 순간 값이 작아지겠지. 윤찬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는 게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 정도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갈게요. 215쪽에 발전 문제 13번. 따따따따. 자 볼게요. 등비수열 AN에서 다음과 같은 녀석이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그랬을 때 뭐 A1부터 A30의 값을 좀 구하시오. 합까지. 보자. A1, A2 천천히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해서 A10까지 천천히 봅시다. 이 녀석의 값이 지금 현재 진우 얼마래? 5래요. 저는 요거 얘들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첫 항을요 A라고 좀 할게요. 첫 항을 A라고 할게. 내 맘이야. 공비를 R이라고 좀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첫 항은 A1을 이야기하는 거야. A1.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대원 들어갑시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공비 -1분의 첫째 항 A에 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공식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11번째 항부터 12번째 항 해서 20번째 항까지 물었네. 근데 들어봐. 이것도 이렇게 넘어갈 때 공비가 얼마예요? 똑같이 R이겠죠? 다만 조심 봐봐. 얘는 더하고 있는 녀석의 첫째 항이 내가 원래 잡았던 그 첫째 항이야? 아니죠. 여기서는 11번째 항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이해하고 있죠? 내가 더하고 있는 녀석의 첫째 항 그게 11번째 항인 거예요. 이해되면? 그럼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공비가 R이었으니까요. 얘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3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천천히 공비 -1분의 첫째 항이 A가 아니라 진우야. AR의 몇 승이야? 10승. 이게 첫째 항인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죠? 승인 이해돼? 이거 이해되나 얘들아? 등비수열이 이거 있잖아. 공비 하나 더 곱한 다음에 빼는 구조였잖아. 원리가. 그럼 이렇게 양끝이 남는데 얘가 첫째 항인 거지 지금.
그죠? 자 거기에 괄호 열고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공식 쓴 겁니다. 공식 쓴 거예요. 근데 관찰을 좀 해보니까 이만큼이 윤찬증 이만큼이 얼마래? 이만큼이 5잖아요. 그지? 우리가 내린 결론 아래 10승이 얼마구나? 6이었나? 얘가 5여고 얘가 6이어야 5, 6에 3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단 요걸 좀 찾았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마지막에 뭘 물었냐면 여기다 써. A1 더하기 A2 더하기 댕댕댕댕댕댕 가서 A의 30까지를 물었네. 물론 이 문제를 다르게 푸는 방식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식을 배웠으니까 공식을 써서 푸는 걸 좀 갈게요. 자 그럼 얘는 공B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에 공B의 항의 개수 승 빼기 1이죠.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썼을 때예요. 포잉? 어떻게 정리시켜야 되지? 내가 지금 보면 아래 10승 빼기 1과 A가 만나고 R 빼기 1은 5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쓰지? 해서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요 자식을요 약간 아래 10승에 3승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이해돼요? 3승 빼기 3승 공식으로. 그러면 주어져 있는 녀석은 R-1분의 첫째 항 A에 R의 10승 마이너스 1에 R의 10승에 개똥싸고 앉아있네. R의 20승에 R의 10승에 더하기 1 이렇게 진화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을 인수분해한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주어야 이만큼이 얼마고? 이만큼이 5죠. 그 다음에 얘는 6의 제곱이겠죠? R의 10승이 6이었으니까 지훈 이해하고 있나? 그 다음에 얘는 6이고요. 얘는 1이니까 대입하면 답 나오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즉 너네가 배운 공식을 이용하면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잡으셔야 되는 건 지금 민섭이가 푼 걸 보니 저 자식 진짜 R이랑 A를 막 구하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지 않았네. 어떤 모양을 그냥 이용을 했네.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들어.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구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적절히 판단하면 되는 거야. 진짜 공비를 봐봐 얘들아. 이거 R 10승이 6이니까 이거 공비 구하려고 하면은 10제곱근 6이에요. 개별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냅두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 이제 계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셔야 할 수 있다. 15번입니다. 자, 15번을 좀 보면 첫째 항이 2, 공비가 정수 딱딱 떨어지는 수인 등비수열 AN이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가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이런 말이네. 6보다 크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그냥 보기 편하라고 풀어 쓴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14보다는 같거나 작대요. 내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잘 들어 얘들아. 요걸요. 자, 공비를 똑같이 쌤이 첫째 항이 공비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잠시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써도 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3승 빼기 1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지? 아니면 혹시 쌤이 이걸 그냥 첫째 항이 2니까 2 더하기 2R 더하기 2R 제곱 이렇게 써도 되나?
괜찮을까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쌤 이렇게 쓴 거랑 다르잖아요.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하고 약분시키면 어차피 저거죠? 똑같은 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쌤! 공비가 1이면 어떻게 해요? 6보다 크니까 공비가 1일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약간 연립의 내용이 곁들여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관점을 바라보시면 되냐면 이쪽 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쪽 거 하나 풀어가지고 일단 공비의 범위를 뽑아내는 건가? 정도의 느낌을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제가 왼쪽 거부터 좀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연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거 갈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제가 좀 풀면요. 넘기면서 2로 나눌게요.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멍청아 플러스 r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암산 각자 잘합시다. r 더하기 2 r 빼기 1이죠. 0보다 크다니까 이걸 풀면 r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r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자 오른쪽 거를 좀 풀면 마찬가지로 넘기면서 2로 나누면 r제곱 더하기 r 14 넘으면 12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이 0 이하다. 자 r 더하기 3 r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r은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금 공비의 범위 찾은 거예요? 연립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빠집니다. 빵꾸. 그 다음에 1보다 커요. 빵꾸. 그런데 두 번째로 찾은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연립을 시키게 되면 요 범위가 공비의 범위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문제에서 다시 집중. 첫 장이 2, 공비는 정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공비가 지를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하나가 공비가 2인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공비가 몇인 게 있어요? 마이너스 3인 게 있겠지.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안 되던가 뭐 이런 개념이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둘 다 해보는 거죠. 둘 다 해보셔야지. 그런데 이제 나 조건 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해서 126이 나와줘야 돼. 그럼 얘들아 봐봐. 공비가 결정됐고 첫째 항도 있으면 진짜로 이거를 합했을 때 126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니들이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보고 되는 걸 골라주면 돼. 공비가 2로 간주할게요. 공비가 2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에 공비의 항의 개수 K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몇이 나와줄 수 있으면 돼요? 126이 나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분모 어차피 1이니까 개무시하고요. 여기는 2 약분시켜주면 63이에요. 2의 K승 빼기 1이 63 충분히 될 수 있네요. K가 6이면 되겠지. 답은 6이었겠죠.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민석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되겠죠. 첫째 항 2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값이 126이 돼야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집중해서 따라와. 여기가 2 약분시키면 2예요. 넘어가 주시면 2배 되면 되는 거니까 252예요. 자 3은요. 거듭 제곱을 하면 3, 9, 27, 81, 243 이런 식으로 가잖아. 거기서 1 하나를 더하거나 뺐을 때 252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만족하는 K는 없었던 거지. 잔수 K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가 되는구나.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신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중에 어려운 것도 있긴 했지만 좀 풀만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뒤쪽에 어려운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못 풀었겠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미루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자 1교시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이제 조금 배우자. 자. 왜? 아 진짜 개 짜증나라고? 이주연이 씨발 뭐. 어? 뭐 윤사 뭐 이주연이가 뭐 했어? 웃긴 얘기해가지고. 지훈이가 웃긴 얘기를 했어?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 아, 그래서 이따, 진짜. 아 그래? 아 진짜 재밌다였어? 이따 지훈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알겠지? 자, 218쪽 보자. 윤찬이는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지훈이라고? 뭐라고?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여자 이상형. 이설이요. 이서율. 딱히 없습니다. 쌤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쌤이 이뻐했던 여잔데. 열심히 했던 친구잖아. 가수 잘하고 있대? 네? 아 몰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끔 인스타로 이렇게 훔쳐보지 않아? 민팅하고? 일상이 다른 친구들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는 기억. 안 해? 진우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생각을 해보고 이상형 여자분 다 돼? 아니 그냥 여자면 생각할 것도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제가 좋으면 좋고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좋냐고. 잘 모르겠어요. 아 어제 쌤 여자친구가 좀 서운해했거든요. 쌤이 어제 2시 버스였어 2시. 근데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4시간 2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한 6시 반 도착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러면 여자친구가 마중을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오케이 우리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면 되겠다 정도의 느낌이었거든.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러니까 버스가 도착하면 우리 집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 고속버스니까. 저기 어디지? 강남 저기 뭐야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뭐 그곳에서 섰거든요. 근데 내가 6시쯤 눈을 떴는데 휴게소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왔나? 하고 봤더니 이제 절반 온 거야 절반. 그래서 이제 기사 아저씨한테 언제 도착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시간 반은 더 가야 돼? 이러시는 거야. 차가 너무 막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9시, 10시 정도로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자친구가 이때쯤 맞춰 나오겠대. 아 너무 좀 미안한 거야. 이때쯤 맞춰 나오면 나는 빨리 이제 오늘 수업을 준비해 이제 오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저도 이제 빨리 집 가서 씻고 자야지. 그럼 여자친구한테 빨리 와서 빨리 나 태워. 이러기가 그잖아 좋아요, 그지? 뭐해? 준비하고 5분 대기조로 준비하고 있어. 여자친구도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아 괜찮다 나오지 마라. 그거를 좀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더라. 아 왜 갈게 이러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좀 이때 만나는 거였으면 뭐 저녁이라도 내가 사주고 데려다줘라는 뭔가 이게 있는데 이때는 나 빨리 집 가야 돼요. 자야지. 어서 자 집으로. 고생했어 들어가봐. 이러기가 그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거절을 했지. 그래서 어제 안 만났거든. 아 많이 서운해하더라. 이 윤찬이 같으면 어땠을 거야? 데리러 오라고 했을 거야? 그러겠죠. 아 그래? 쓰레기네.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은 그렇게라도 잠시라도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마인드였어. 근데 뭐 내가 다음날 쉬는 거면 그러겠는데. 그런데 오지 마. 네, 서운하다. 아이고 미안 오지 마. 그랬죠. T예요. 어? T예요. 나? 네. T긴 한데 아니, 이거는 주야 어떻게 써야 돼? 그래요? 아 희상쌤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우는 이런 상황이네. 아직 출발 안 했어 이년아. 봐봐
서방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진짜 개 힘든 대답이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최악인데요? 모르겠어요. 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니까 뒤에 여자애들 표정 봤어요? 이러면 안 되구나. 당연히 안 되지. 왜 선택지를 넘겨?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안 부를 거. 그지? 부를 거야? 유리는? 그지? 이게 보통 남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배려가 깔려 있는 거지. 네가 존나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어. 상대도 좋아하니까 이게 나 널 데리러 오고 하는 게. 그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진짜 9시나 10시쯤에 네가 너를 데리러 와서 너를 집에 모셔다 주고 그다음에 여자친구 다시 가야 돼. 그 사람이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근데 이제 쌤은 그게 좀 안 됐어요. 그게 좀 안 돼서 이제 말라고 하니까 약간 서운해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3월에 만나기로 했어요. 3월에. 여자친구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2월에 못 만났어요. 1월 말에 만났나? 2월 초에 한 번 만났어요. 시간이 한 번 떠서 그때 한 번 만나고 지금 꽤 오래 못 만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윤찬이는 막 나중에 이제 윤찬이도 성인 되면 일을 하잖아. 근데 일 끝나고 딱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딱 그 회사 근처에 마중 나와 있어. 원래 서프라이즈로. 그럼 기분이 좋아? 약간 불편해? 다시 보시. 다 좋다고? 아니, 네 다시 봐주시죠. 너가 일이 끝났어. 네. 일이 딱 끝나서 회사 나왔어. 근데 여자친구가 짜잔 하면서 딱 서프라이즈로 얘기도 안 하고 딱 등장한 거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이 졸라 고됐어요. 그래서 딱 빨리 이제 집에 자야겠다. 그러면 이제 짜잔 하고 이제 등장하는 거지. 어때? 그래도 좋아요?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좋아하는? 상사한테 깨진 거야. 상사한테. 좋아할 때 희삼쌤이었는데 희삼쌤이 뺏겼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이 깨졌어. 일이 깨졌어. 근데 일 끝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석훈쌤 같은 분이 둥덩둥둥 딱 짠 하고 나왔어. 그럼 좋아하는 좀 기분이 풀리려나? 그래요? 이게 확실히 성향의 차이인가 봐요. 성향의 차이인가 봐. 쌤 여자친구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야. 몰래 서프라이즈로 오는 거야. 내가 그걸 좀 불편해하는 편이야. 나는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게 좀 나는 좀 그런 거 같아. 물론 대놓고 싫은 표현은 안 하지. 보자마자 막 오늘 망했어 이러진 않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여자친구 물어봐가지고 오빠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 어때? 그래서 당황스러워 이렇게 얘기했죠. 당황스러워. 좋긴 한데 힌트라도 좀 줘 이랬지. 근데 내가 한 번 서프라이즈로 간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봐야 되잖아. 여자친구가 오늘 일이 엄청 힘들었다고 막 톡에 남겨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마침 일찍 끝났어. 이럴 때 내가 딱 가면 여자친구도 좀 불편하겠지 하고 내가 딱 간 다음에 여자친구가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1층 로비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회전문통에 나갈 때 같이 회전문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톡톡 쳤죠. 뒤를 딱 돌았는데 이제 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가 봐. 좋아도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면? 너가 극혐하는 나면? 갑자기 있는 식욕으로 떨어지지 않겠어? 자 보자. 좋아 그때 막 욕하는 거야. 씨발! 희삼쌤이 아니잖아! 좋아하는 약간 외적인 이상형이 있어요? 딱히 없어요? 키 봐요 키? 키 안 봐요? 키가 140이면 좋아야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막 이러고 그것도 괜찮아? 너보다 커야 돼? 그래? 너보다만 크면 돼요? 진짜로? 너가 키 몇이야?
오 크네. 즐거. 그래서 여자친구가 잘해줘요.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니까. 자 보자.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이제 내용으로 좀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배웠어요. 굵직하게 보면 우리가 초반에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합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어떻게 쓰지? 진우야? 그라고 안 쓰는데 A번. AN이라고 쓰죠. 네. 우리가 주로 일반항은.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n번째 항이 궁금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야 너 n번째 항 구할 줄 알아?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자여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슨 n이죠? SN이죠. 그래서 그동안을 보면 AN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SN을 구하는 개념이었어요. 일반항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S7을 구하든가 뭐 S10을 구하든가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얘가 먼저 등장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AN을 찾는 요 과정인데 되게 당연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봐. SN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문제에 얘들아 정의가 나올 거예요. SN을 뭐라고 할 건지. 자, S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플러스 댕댕댕댕댕 해서 n-1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주로 SN이라고 하죠. 그지 괜찮아? 그래서 예를 들어 S7이면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 S5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이런 거야. 그럼 찬찬 윤찬찬 Sn-1은 뭐겠어요? 의미가? 그렇지. 어디서부터?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플러스 댕댕댕댕댕 플러스 n-1번째 항 이렇게까지인 거지. 괜찮아요? 두 식을 뺍시다. 그럼 잘 봐 얘들아.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걸 생각해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빼니까 우변에 윤찬아 뭐가 남겠어요? 네 n번째 항이 남겠구나가 얘들아 암기가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면 우변엔 n번째 항만 남을 거고 자 좌변은 Sn 마이너스 Sn-1 요게 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자,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 하나만 튀어남을 거야. 요 논리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치?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n에 무슨 수가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1번 유리수, 2번 무리수, 3번 자연수.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n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럼 S1 빼기 S0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n은 몇부터 넣을 수 있을까요? 2부터 넣을 수 있겠지. 적어도 뺄 게 있으려면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뺐을 때 두 번째 항부터 되겠지. 두 개, 한 개 정도는 돼야 그나마 뺄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n은 2 이상부터 성립한다가 기본 툴입니다. 그러니까 윤찬이가 봤을 때 SN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N을 구하면 그때 n은 몇부터 성립해요? 2부터. 근데 문제에서 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이렇게 첫 번째 항을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SN식에다가 1을 넣어서 구할 거예요. S1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일 거니까 그냥 첫 번째 항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랑 기본 문제 3번에 2번을 좀 봅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기본 문제 3번에 2번을 보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니까 SN이 주어져 있는데 일반항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SN은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럼 여러분들은 봐봐 얘들아. SN이 주어져 있으면 다 됐고 그냥 빨리 n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먼저. 그럼 진우야 S1 얼마 나와? 예, 0 나옵니다. 근데 S1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A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첫째 항이에요. 이걸 항상 인지를 해놓고요. 그럼 윤찬, 내가 만약에 n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듣고 있는 거야? 네,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이란 의미인 거예요. 그럼 내가 n자리에 윤차나 n-1을 넣게 되면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겠지.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n-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 더하기 1. 제가 정리 조금만 할게요. 자, n제곱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더하기 4 정도 나오네요. 괜찮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감을 좀 잡으시면 돼. 아, 이와 같이 SN이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식에다가 n-1을 대입하면 n-1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두 식을 뺄 거야. 그러면 그게 AN이 되는구나. 요런 논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n제곱 나가리 마이너스 2n에서 마이너스 4n을 빼면 2n 빼기 3 이렇게 된다. 윤찬 내 말 이해돼? 진우야 여기다 1면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다 1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는 0이라고 나와 있잖아. 윤찬 위에 게 찐이야? 밑에 게 찐이야? 밑에 게 짭짭짭인 거예요. 여기 2부터 성립한다고 내가 이해돼요? 왜냐면 이 식은 SN에서 SM-1을 빼서 얻은 식이란 말이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S1에서 S0를 뺀 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식의 구조가. 나는 이 녀석이 적어도 n에다가 2를 대입해야 S2 빼기 S1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문제가 없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했던 이 식은 진우야 몇부터 성립하는 거야? 2부터 성립하는 거야. 2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 A1은 어떻게 돼요? 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따로 여러분들이 0이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지훈이? 네. 윤찬 이해 안 되잖아? 오케이. 자, 옆에 있는 1번 볼게요. 옆에 있는 1번을 보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고 걔가 n제곱 마이너스 2n이래요.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나와 있어. 보자마자 빨리 1 넣어요. 그럼 S1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진짜로 A1이에요. 일단 구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n자리에 n-1을 넣어요. 자, 그럼 얘는 n-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n-1. 자, 그러면서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더하기 3 이렇게까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 두 개 빼요. 그러면 얘네 둘을 빼면 윤찬아 뭐 남아? AN이 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N이 남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의 식은 우변으로 보면 n제곱 나가리 2n 빼기 3 이렇게 나온다. 윤찬 여기다 1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근데 봐봐. 여기다 1 넣는 건 원래 찐이야 짭이야? 여기다 넣는 건 원래 짭이에요. 식에 약간 오류가 생기는 값이야 원래. S1 빼기 S0의 의미니까. 근데 여기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진짜로 구한 A1 얘도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우린 이걸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다리가 맞았네. 아싸 개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때는 괄호 열고 몇부터 써주면 돼? 1부터 돼요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때는 되는 거예요. 뭐 되니까. 그럼 학교 시험에는 윤찬아 1번 형태가 나올까 2번 형태가 나올까? 당연히 이 형태가 나와요.
너네가 실수로 해서 틀리게끔. 첫 번째 항과 기존에 너네가 일반항을 통해 구한 녀석이 다르게끔. 이걸 체크 못하면 틀리게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 태진이 해. 그래서 이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식인데 얘들 안 어렵죠? 그냥 N에 N-1 넣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만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숙제는 219쪽까지 1차 숙제예요. 1차 숙제. 아, 더 나갈 거예요, 진도.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220쪽. 거기 진도에 뭐라 나와 있어? 원리. 아우, 이게 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은행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 이런 내용이에요. 이자 묻고 하는 거. 그렇지. 이자 딱 봐도 개 재밌겠죠. 은행에 막 돈 넣고 한 6개월 지났을 때 돈 어떻게 되면 이런 거야. 돈을 중간에 다시 뺐다가 다시 넣고 이자 또 붙이고 막 이런 1학기 기말에. 근데 보통 명지는 안 냅니다. 보통 명지는 안 내요. 보통. 근데 작년에 명지가 이제 설명을 했어서 이건 이제 해마다 달라요. 왜냐면 이게 수능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안 나온 지 20년도 더 됐어요. 수능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가끔 이제 쌤들이 계속 내고 계셔서 학교에서 근데 안 한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한다 안 한다를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할 거라서 이쪽 부분은 패스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원리 합계 쭉쭉쭉쭉 패스하고 우리는 이제 222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숙제는 많이 안 내고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시니까 딱 225쪽까지.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큼 숙제 한번 내볼게요. 감비치 언제 봐요? 수요일 정도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까지 본 걸로 낼게요. 아니면은 목요일에 보든 뭐 할게요. 지금 으티스미랑은 삼각함수 어디까지 나와서? 아,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테스트. 그렇지. 좀 느끼시고. 테스트는 응. 위에서 보는 위에서 봐야지. 지금 너네 학습 테스트 하는 것처럼 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 그렇지. 핸드폰 갑자기 사라져 있고 판다 뜨고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같이 봐야죠. 뭐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아침 9시까지 등원해라고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보든가 하든가 뭐 해야지. 선생님 늦으면요? 안타깝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윤찬아 보이죠?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저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들었어? 저걸 봤다고 예전에? 아, 봤어? 맞아. 자, 이걸 지금 윤찬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걸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짝대기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M 쓰는 것처럼 하시는데 마지막이 킥이에요.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 약간 이제 간지.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살짝 올리는 게 간지예요. 살짝 올리는 게.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고 좀 부릅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좀 전까지 해서 수열이라고 해봤자 이제 등차 등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고 그 녀석들의 일반항, 그 녀석들의 구조, 그 녀석들의 중항, 그 녀석들의 표현법, 그 녀석들의 합에 대해서 배웠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11개 정도의 내용을 배운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주로 SN이라고 하는 썸의 약자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 녀석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오늘은 그냥 정의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편하게 들어요.
자, 윤찬.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게 등차든 등비든 앞으로 배울 또 다른 수열이든 그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플러스 댕댕댕댕댕댕 가서 자 n번째 항까지 이렇게 했을 때 진우야 우리가 이걸 원래는 주로 어떻게 쓴다 했죠? SN이라고 썼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SN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덜 익숙하긴 하지만 이 SN은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뭔데요? 반드시 첫 번째 항부터 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한 5번째 항부터 더 하고 싶은 거야. 5번째 항부터.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거는 S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단 한 번의 표현으로 될 수는 없어요. 물론 표현할 수는 있죠. S10에서 뭘 빼면 돼요? S4를 빼주면 돼요.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제가 A1, A3, A5, A19 홀수 번째항만 더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이걸 S로 표현할 수 있나? S 몇이면 되죠? S19면 되나 윤찬? 최악인 거죠. S19로 하게 되면 첫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S로 표현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생각을 한 거야. SN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은 약자이기도 하고 기호이기도 하지만 결국 S라고 하는 건 빠짐없이 더한다라는 장점도 있으면서의 단점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더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더할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잘 사용 가능한 기호를 하나 만들자. 여서 등장을 한 게 유찬아 무슨 말? 네, 시그마. 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다시 볼게요. 일단 표현 방법은 짝대기 하나 그리고요. 살짝 꺾어주고요. M자 만들고요. 킥 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요렇게 좀 우리가 쓰는데 그리고 나서 너네가 더하고 싶은 수열 지금은 AN이라는 수열이죠? 그 수열을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일단 제가 AK라고 쓸 건데 설명할 거예요. 자, 너네가 구해야 되는, 너네가 더해야 되는 그 수열에 일반항을 적어주는 거야. 일반항. 이건 약속이에요. 정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그마 i는 위랑 밑에다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좀 하는데 K 는 1 이렇게 우리가 좀 써요.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 얘들아 S면 S는 1, P면 P는 는 1,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가 부터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부터. 1부터 이런 소리예요. 3이라고 쓰면 3부터, 5라고 쓰면 5부터 이런 의미예요. 자, 위에는 예를 들어 내가 n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은 옆에 까지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는 1부터 n까지, 4부터 10까지, 5부터 20까지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돼? 대입해서 더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다시 요 일반항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거 약속.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3 8 13 윤찬 18 알았어 민섭 23 다시 너 차례 윤찬 28 내가 할게 33 이제 윤찬의 차례 38 이걸 더한다 치자 윤찬.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시그마. 자, 시그마를 좀 하면 윤찬은 지금 총 몇 개 더해요? 8개 더하죠. 자, 일반항 좀 구하자. 일반항 어떻게 돼? What the fuck? 5n 플러스 3? 이 18 5n 플러스 3이면 1 넣으면 8 나오네. 너무 신나네. 5n 빼기 2개
2겠죠? 괜찮아요? 예, 요렇게 되겠지. 5n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능력은 우리가 앞에서 키웠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일반항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일반항.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야 돼? 예, 일반항을 적어 놓고요. 자,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니까 1, 8 이런 된다. 그럼 여기서 1 넣으면 윤찬 얼마야? 3. 2 넣으면 얼마야? 8. 3 넣으면 얼마야? 13. 이런 의미인 거지. 8 넣으면 38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만약에 요 앞에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그런데 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래.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이런 식으로 니네 입맛에 맞게 더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시그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쌤이 알려준 저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써먹어지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민서 그러면 아까 전에 네가 이야기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플러스 댕댕댕댕댕 해서 19번째 항 이렇게 홀수 번째 항만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홀수 번째 일반항은 니들이 찾는 거야. 니들이 찾아야 돼. 홀수 번째 일반항은 니들이 찾아줘야 돼. 생각해봐. 등차 수열이야. 홀수 번째 항도 일반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도 등차할 거 아니야. 등비야. 홀수 번째 항도 등비일 거 아니야. 그들의 새로운 일반항은 니들이 찾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봐. 잘 봐.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혹시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1 넣으면 얼마?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뭐야 이거 10 넣으면 19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앞에 킥 주시고 K는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요거에 대한 합의 표현이 이와 같이 완성됐다라는 거지. 너네가 다음 시간까지 할 일은 좀 익숙하게 표현하는 거 정도를 좀 그 정도만 연습해 오시면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일반항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쌤이 쓴 게 시그마의 정의다. 시그마는 SM보다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윤찬아 뭘 해보면 돼? 오늘 좀 일찍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은 세 가지밖에 없어. 봐봐요. 시그마의 성질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윤찬이의 국영수 사회과학 역사 점수를 다 더해. 유리의 국영수 사회과학 역사 점수를 다 더해. 그리고 더해. 이렇게 하나. 둘의 국어 점수 먼저 더해. 수학 점수 먼저 더해. 영어 점수 먼저 더해.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더하나. 결과값은 뭐 하겠어요? 똑같겠죠?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고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래. 우린 그걸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안 이뻐. 시그마 그냥 잘 알아보세요. 1부터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이 좀 젖어야 되는데 1부터 n까지 AK 이게 약간 윤찬이의 모든 과목의 합 뭐 이런 느낌 플러스 시그마 유리의 모든 과목의 합 뭐 이런 느낌. 근데 나는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걸 얘들아 풀었으면 이런 소리야. A1부터 AN까지의 합 더하기 B1부터 BN까지 합을 이렇게 계산한 건데 얘는 이런 의미예요. A1 더하기 B1 플러스 A2 더하기 B2 플러스 A3 더하기 B3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 하겠어요? 같겠죠. 즉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윤찬징 K는 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 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1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있다라고 쳐요. 여기 각각에다가 1, 2, 3, 4에서 10까지 넣어서 더해도 상관이 없는데, 야 시그마 5K에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더할 건데 먼저 더해놓고 그다음 시그마 취하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더하기가 되면 당연히 뭐도 되겠어요? 빼기도 되겠지. 윤찬이 점수 다 더하고 유리 점수 다 더한 다음에 빼. 음수 나오려나? 이런 게 이제 고도화된 개그죠. 그래도 이런 개그 스타일이 좋아가 잘 맞나 보네. 좋아. 어? 희상쌤 이런 거 못하지 않아요? 네, 진짜 희상쌤한테 질투할 줄이야.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괜찮아? 그만 웃어.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ak 라는 수열이 있는데 윤찬이의 예를 들어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윤찬이한테 내가 윤찬아 네 점수를 전부 다 2배 해 라고 했어요. 그럼 윤찬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2배 하나 2배하고 더하나 어차피 결과 뭐 할 거예요? 같겠지 뭐.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수열이 있어. 거기에 C배를 하재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얘들아 CA1 플러스 CA2 플러스 CA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나? 아이고 조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윤찬이 점수 먼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판에 C배를 하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지. A1부터 AN까지 다 먼저 더한 다음에 C배 하면 분배법칙 적용하면 왼쪽이랑 똑같지. 유시아 제발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요 3n-6이 있대요. 1, 2, 3, 4에서 10까지 넣어서 더해도 돼요. 근데 이걸 봤는데 이거 그냥 아이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세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윤찬 이해돼?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잘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4 이런 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질로 볼 건데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것들까지는 전부 다 늘 게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늘 게 윤찬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괜히 또 여기서 줌 해가지고 뭐 K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약속이 시그마 앞에는 무조건 뭐 적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항을 적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일반항이 뭔 거야? 4인 거야. 뭔 소리예요? 4 가고 있는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4라고 그냥 적었던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첫 번째 항도 얼마? 두 번째 항도 4, 세 번째 항도 4, 10번째 항도 4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4가 몇 개? 10개. 그래서 우리가 40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시그마는 일반항을 쓰는 게 룰이에요. 정의예요. 그래서 시그마 자 K는 1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AK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시그마 안에 일반항을 쳐다봤더니 C라고 만약에 나와 있으면 얘는 그냥 일반항이 C라는 수열이구나. 그럼 C 가고 있네요. 그럼 C가 윤찬아 몇 번? n번. 그래서 우리는 C가 n번 이렇게 적으면 되는구나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 예를 들어 K는 4부터 10까지 3이랬는데 윤찬이가 30 이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개수를 봐야 돼요. 그럼 얘는 4부터 10이니까 윤찬아 얼마? 최악인데요? 네? 4부터 10까지 6개라 생각해서 18이라고 한 거잖아. 이 자식아 4, 5, 6, 7, 8, 9, 10 21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1부터 아니네. 역시 역시 나는 꼼꼼해.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까지. 그럼 우리는 시그마의 정의 어떤 식으로 지금 시그마를 우리가 쓰는지 그리고 요로 정도의 성질이 있다는 거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입각해서 갈 거야. 그럼 우리는 아직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안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기본 문제 1번 1부터 7까지잖아. 좌변을 보면 윤찬이 그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우변 1부터 6까지래. 그럼 넣어보면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A3 더하기 1, A6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변은 A1부터 A6까지 합이 있고 6이 따로 있겠는데 1이 6번 나왔으니까 그럼 좌변에 있던 A7과 매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A7은 6이다. 답은 1번.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숙제는 나열해보면 돼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나열해보면서 이런 소리구나 하고 풀어오시면 돼.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고요. 금요일에 봅시다. 오늘 좀 힘쓰네.